의정부의 초겨울은 애매했습니다. 겨울이라고 하기엔 따뜻하고 가을이라고 하기엔 서늘한 날씨였습니다. 김성우는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한전 하청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구마 파이 냄새가 먼저 반겼습니다. 안에 박미정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이 진했습니다. 립스틱 색도 선명했고 머리카락도 고데기로 말아 올렸습니다. 성우는 그것이 외출용 얼굴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왔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성우는 작업복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백화점 포장지였습니다. 의붓딸 박지은의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방에 있어요. 준비하는 중. 미정이 5분 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약혼자 부모님 만나는 날이잖아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미정이 몇 번이나 언급했던 일정이었습니다. 몇 시에 출발하는데? 6시요. 시계를 봤습니다. 4시 반이었습니다. 성우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오전 내내 지하 변전실에서 배선 작업을 했습니다. 먼지가 많았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거지? 성우가 물병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의 손이 오븐 위에서 멈췄습니다. 고구마 파이를 접시에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이번엔 지은이 친아빠만 가는 게 낫겠어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성우는 물병을 든 채 멈췄습니다. 친아빠? 네. 최 과장님이 오신대요. 최 과장? 박지은의 친아버지. 미정의 전남편. 성우는 천천히 물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플라스틱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쪽 부모님이 그러신대요. 친부모님끼리 먼저 만나고 싶다고. 미정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에 식구들 다 모이는 자리 따로 있을 거예요. 그때 가면 되죠.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한 불안이 왔습니다. 오래된 전기 배선이 끊어질 때처럼 갑자기 연결이 끊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미정이 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더 따지거나 섭섭해할 거라 예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괜찮죠. 성우는 작업복을 집어들었습니다. 씻고 올게요. 욕실로 향하는 복도는 좁았습니다. 17평 아파트였습니다. 10년 전 미정과 재혼할 때 들어온 집이었습니다. 당시 지은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성우는 욕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봤습니다. 46이었습니다. 얼굴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매일 아침 식탁에 앉고 방학마다 놀이공원에 데려가고 학부모 상담에 참석하고 대학 등록금을 나눠내던 그 시간들이 실은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쏟아졌습니다. 성우는 얼굴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현장에서 묻은 먼지를 씻어냈습니다. 거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지은이가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미정과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집 밖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과장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성우는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미정과 지은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외출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은이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지은이가 성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색한 미소였습니다. 그래요.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습니다. 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구마 파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의정부의 초겨울 해질녘은 빨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성우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SNS 업데이트였습니다. 박지은의 게시물이었습니다. 성우는 습관적으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강릉 한정식집 앞이었습니다. 한옥 간판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박진은, 박미정, 그리고 남자 한 명. 최동수였습니다. 미정의 전남편, 지은이의 친아버지.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가운데 섰습니다. 양쪽에 부모가 있었습니다. 최동수가 지은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캡션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아빠랑. 성우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7년이었습니다. 미정과 결혼한 지 10년, 미정을 만나 연애한 기간까지 합치면 17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사진 한 장에 없었습니다. 왜 안 가요?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금 가요. 현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가족과 함께, 아빠랑. 성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의정부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성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은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성우가 인사했습니다. 네. 지은이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성우는 작업복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이가 여전히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약혼자와 대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지은아. 성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무심했습니다. 어제 잘 다녀왔어? 네. 잘 다녀왔어요. 그쪽 부모님은 어떠셨어? 좋으셨어요. 친절하시고. 대답이 짧았습니다. 성우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왜요? 지은이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SNS에 사진 올린 거 봤는데. 아, 네. 봤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근데 왜 나는 얘기를 안 해줬어? 강릉 간다는 것도. 아, 그냥 급하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도. 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같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저씨.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솔직히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성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아버지 아니잖아요. 친아버지 아니잖아요. 지은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젠 25이에요. 결혼도 하는데 이제는 제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아야죠. 지은아, 그게 무슨, 엄마 남편이지 제 아빠는 아니잖아요.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약혼자 부모님도 그러시는데 친부모님끼리 먼저 만나는 게 맞다고. 왜 자꾸 그런 거 따지세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허함만 왔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이가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저 방 들어갈게요. 일어서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있었습니다. 밥 차릴게요.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들었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으로 가서 그릇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들으셨죠? 성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뭐라고 해요? 미정이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뭐요? 친아버지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성우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밥 먹어요. 식겠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11시가 넘었습니다. 미정과 지은이는 각자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다시 그 사진을 봤습니다. 가족과 함께 아빠랑. 성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외투를 입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가요? 미정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밖에 나갔다 올게요. 이 시간에? 답답해서요.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성우는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의정부 거리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직 불이 켜진 곳이 많았습니다. 편의점, 치킨집, 노래방. 성우는 멈췄습니다. 길 한가운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습니다. 17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사진 한 장으로 지워졌습니다. 성우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김성우는 새벽 2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왔습니다. 미정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성우를 보고 놀랐습니다. 거기서 주무셨어요? 잠이 안 와서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성우는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밥 먹고 가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됐어요. 아침은 먹어야죠. 시간 없어요. 성우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미정이 따라왔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뭐가요? 화난 것 같으면서 말은 안 하고. 성우는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화난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모르겠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닫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내내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선을 연결하다가 실수했습니다. 선배가 지적했습니다. 김 기사, 정신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집에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닙니다. 있으면 말해. 사고 나면 큰일이야.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다들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우는 듣기만 했습니다. 김 기사는 딸이 결혼한다며 누군가 물었습니다. 의붓 딸이요. 아, 그렇지. 재혼하셨지. 어쨌든 축하해. 감사합니다. 예물은 뭐 해줬어? 성우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이요. 빨리 준비해야지. 요즘 예물 비싸. 그래야죠. 대화가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성우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지은이가 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약혼자도 함께였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26살. IT 스타트업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미정이 과일을 깎아내왔습니다. 거실에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결혼식 날짜 정했어요. 그래. 다음 달 23일이요. 토요일. 민준이 거들었습니다. 장소는 강남 쪽으로 정했어요. 부모님들이 오시기 편한 곳으로.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요. 지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식장 배치도 얘기하려고요. 배치도? 주례 없이 하기로 했어요. 요즘 추세가 그렇잖아요. 그래. 그래서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양쪽 부모님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 지은이가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요. 신랑은 양쪽 부모님이랑 신부도 양쪽 부모님이랑 화면에 도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신랑 측 부모, 신부 측 부모. 성우는 화면을 봤습니다. 신부 측 부는 친아버지요. 최동수 과장님. 지은이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는 엄마고요. 그럼 나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이가 휴대전화를 내렸습니다. 아저씨는 하객석에 앉으시면 돼요. 하객석? 네. 앞자리로 배치할게요. 제일 앞. 성우는 지은이를 봤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야? 가족이죠. 근데 입장은 친부모님만. 왜? 그게 맞잖아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결혼식이 뭐예요? 형식적인 거잖아요. 친부모가 들어가는 게 당연하죠. 난 10년 키웠다고 친아빠가 돼요? 지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아저씨, 너무 집착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잘해주신 건 감사하죠. 근데 이제 다 컸어요. 제 진짜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지은아, 미정이 말렸습니다. 엄마도 그만해요. 맨날 눈치만 보고. 지은이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아, 나가자. 그래. 민준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이 성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성우와 미정만 남았습니다. 미정이 과일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났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습니다. 학교 운동회에 갔습니다. 학예회도 갔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매번 아빠로 갔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성우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성우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정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가요? 결혼식 배치, 나를 하객석에 앉히는 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맞아요? 지은이 친아빠가 들어가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정상?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년을 키웠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키웠다고 다 친아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정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뭘 했는데요? 돈 좀 벌어다 줬어요? 밥 좀 같이 먹었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럼 뭐가 아버지인데요? 피가 섞여야죠. 혈육이어야죠. 미정이 싱크대를 탁 쳤습니다. 당신은 그냥 같이 산 사람이에요. 가족 흉내 낸 거예요. 성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미정이 돌아섰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미정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성우는 부엌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족 흉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의정부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성우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외투를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1시간쯤 걸었을까요? 편의점 앞에 멈췄습니다. 담배가 필요했습니다. 10년 전에 끊었지만 들어가서 담배 한 갑을 샀습니다. 라이터도 샀습니다.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피웠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습니다. 어디에요? 밖이요. 언제 들어와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우는 담배를 비볐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별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초등학생일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지은이가 솜사탕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성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지갑에 도로 넣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집이 아닌 곳으로, 어디든 좋았습니다. 여기가 아닌 곳이면 김성우는 사흘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텔에서 잤습니다. 의정부역 근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하루 3만 원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나갔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모텔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성우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최동수입니다. 성우의 손이 굳었습니다. 최동수? 박지은의 친아버지. 무슨 일로?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만나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시간 되시나요?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요? 의정부역 앞 카페 어떠세요? 제가 지금 가는 중입니다. 30분 후였습니다. 역 앞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최동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성우를 보고 손을 들었습니다. 성우가 다가갔습니다. 앉으세요. 최동수가 말했습니다. 성우는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시킬까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최동수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최동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렇네요. 미정 씨한테 번호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최동수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부탁이요? 결혼식 때 말입니다. 성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은이 입장할 때요. 최동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김성호 씨도 같이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네. 성우가 되물었습니다. 신부 측 부모 입장. 저랑 미정 씨, 그리고 김성호 씨. 셋이서요. 그게 무슨. 제가 지은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최동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엔 반대하더군요. 근데 제가 설득했어요. 왜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최동수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10년이잖습니까? 네. 김성호 씨가 지은이 키운 시간이요. 최동수가 성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아버지 노릇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어요. 양육비는 보냈지만 그게 다였죠. 지은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엔 아예 안 만났습니다. 애가 저를 안 보려고 했거든요. 최동수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 시간에 지은이 곁에 있었던 건 김성호 씨잖습니까?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운동회도 학예회도 학부모 상담도 다 김성호 씨가 가셨죠? 그렇긴 하지만 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최동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이가 대학 갈 때도 아플 때도 곁에 있었던 건 김성호 씨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제가 아버지 행세를 한다? 최동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우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이는 뭐래요? 처음엔 이해 못하더군요. 왜 꼭 그래야 하냐고. 그럼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피가 아니라 시간이라고. 최동수가 성우를 봤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가족이라고요. 성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은이가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전 입장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결국 허락하더군요. 최동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마지못해서였지만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성호 씨, 최동수가 불렀습니다. 결혼식 날 같이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지은이를 부탁합니다. 최동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못해준 아버지 역할을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최동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최동수가 일어났습니다. 결혼식 날 뵙겠습니다. 네. 최동수가 나갔습니다. 성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최동수가 길을 건너 차에 타는 게 보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성우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들어갈게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정부역 광장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성우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텔이 아닌 집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정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우를 보고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모텔이요. 그랬군요. 미정이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성우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동수 씨 만났어요.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결혼식 때 같이 들어가자고. 알아요. 미정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래요? 미안해요. 미정이 성우를 봤습니다. 제가 너무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얼마나 애썼는데. 그만해요. 성우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미정이 울었습니다. 성우는 미정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성우와 미정을 봤습니다. 들어오셨어요. 어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지은이가 잠시 서 있다가 다가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응. 결혼식 날. 지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같이 입장해 주세요. 성우는 지은이를 봤습니다. 지은이도 성우를 봤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니야. 심했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지은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저씨가 없었으면 전 어떻게 컸을까. 지은아. 정말 미안해요.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성우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처럼. 지은이가 어렸을 때처럼. 괜찮아. 아저씨도 같이 들어가 주세요. 네. 그래.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창밖으로 의정부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이번엔 별도 보였습니다. 몇 개 안 됐지만 그래도 있었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일까? 시간일까? 아직 확실한 답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거짓은 아니라는 것. 그 시간이 자신을 여기에 있게 했다는 것. 내일부터 출근 제대로 해야겠네. 성우가 말했습니다. 미정이 웃었습니다. 지은이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성우도 웃었습니다. 집은 따뜻했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김성우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10년 전 미정과 결혼할 때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조금 헐렁해졌습니다. 살이 빠진 탓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여러 번 다시 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비됐어요? 미정이 방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네.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미정도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복이었습니다. 다몽색이었습니다. 잘 어울려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미정이 작게 웃었습니다. 식장은 강남이었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3명이 함께 출발했습니다. 성우, 미정, 그리고 지은이. 지은이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떨려? 성우가 백미러로 물었습니다. 네. 지은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저씨. 지은이가 불렀습니다. 응? 오늘 정말 고마워요. 성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랑 측 가족도 와 있었습니다. 최동수도 보였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성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성우도 인사했습니다. 김성우 씨, 최동수가 다가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준비는 되셨습니까? 그래야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최동수가 자리를 떴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신랑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양쪽 부모와 함께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신부 차례였습니다. 가시죠. 미정이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일어섰습니다. 최동수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이 지은이를 양옆에서 에스코트했습니다. 왼쪽에 최동수, 오른쪽에 미정, 그리고 미정 옆에 성우. 천천히 걸었습니다. 버진 로드는 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성우는 앞만 봤습니다. 지은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이, 어린 지은이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처음 만났을 때 성우의 손을 꼭 잡고 놀이공원에 갔던 날, 중학교 입학식, 교복이 헐렁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성우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짐을 함께 날랐습니다. 기숙사 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프던 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밤새 간호했습니다. 생일날, 케이크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버진 로드를 걸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신랑이 지은이를 맞았습니다. 성우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식이 진행됐습니다. 주례는 없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식이 끝났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성우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미정은 다른 테이블에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신랑과 함께 돌아다니며 인사했습니다. 성우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지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였습니다. 왜? 사진 찍어요. 사진? 네. 가족 사진. 지은이가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끌렸습니다. 포토존 앞이었습니다. 미정과 최동수가 먼저 서 있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서세요. 사진사가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성우는 한쪽 끝에 섰습니다. 좀 더 가까이 서세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성우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자, 웃으세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장, 두 장,
여러 장 찍었습니다. 좋습니다. 사진사가 확인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성우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끝에 서 있었지만 그래도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떠났습니다. 신랑 신부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지은이가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아저씨, 지은이가 성우를 안았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그래. 성우는 지은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행복해라. 네. 지은이가 물러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떠났습니다. 민중과 함께 손을 잡고 성우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멀어졌습니다.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가시죠. 미정이 말했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지은이가 행복해 보였어요. 그랬죠.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최 씨도 다들 함께한 거죠. 미정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신혼집으로 가져갈 것들이었습니다. 차 한잔 할래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네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렇네요. 허전할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성우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응?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남아있잖아요. 미정이 성우를 봤습니다.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요. 미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 이상해졌어요. 뭐가요? 전엔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이젠 알게 됐어요. 성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시간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밤이었습니다. 성우는 지은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봉투에 아저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아저씨께 정말 많이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제가 철없이 상처드린 말들 용서해 주세요. 아저씨가 없었으면 전 어떻게 자랐을까요? 생각하면 무서워요. 아저씨는 제 진짜 아빠예요. 피는 안 섞였어도 10년을 함께 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너무 늦었지만 행복하게 살게요. 아저씨도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지은 올림. 성우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갑 속 사진 옆에 창밖을 봤습니다. 의정부 야경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별도 보였습니다. 전보다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미정이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17년이었습니다. 미정을 만나 지금까지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현장에 가야 했습니다. 전선을 연결해야 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쌓여 삶이 된다는 것을.
그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된다는 것을. 성우는 잠들었습니다. 조용히, 편안하게. 의정부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모레도 계속.